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미드저니의 기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회원가입을 통해 크레딧을 차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고도화된 모델을 사용하면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생성되는 이미지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후 주어지는 크레딧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중 가장 퀄리티도 좋고 월 구독료도 합리적인 미드저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미드저니는 유료 구독을 통해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무료로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체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크레용이나 레오나르도 AI, 플레이그라운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먼저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순히 텍스트 형태로만 결과가 생성되지 않고 이미지나 음성, 영상, 다양한 형태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멀티모달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 이미지를 추가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모달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 이미지의 활용도는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가 필요한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생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미드저니에서 또한 프롬프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롬프트를 입력한 후에 추가 생성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드저니는 2022년 7월에 출시가 되었으며 텍스트로 구성된 문장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료 구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독료는 월 $10입니다. 현재 버전 6 알파까지 나왔으며 버전 설정을 통해 이전 버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드저니 설명 후 추가로 니지저니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드저니 프롬프트 작성입니다. 먼저 미드저니를 활용하기 위해 검색창에 미드저니를 검색합니다. 우측 하단에 조인 더 베타를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미드저니는 디스코드 서버를 활용하기 때문에 디스코드를 회원가입 후 미드저니 서버를 추가하게 됩니다. 디스코드 서버에 접속하면 미드저니의 최신 업데이트 정보와 유비 채널을 통해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디스코드에서 미드저니 봇을 활용하여 이미지 생성을 지원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채널에 많은 유저가 있다 보니 자신이 생성한 이미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개인 서버를 만든 뒤 미드저니를 추가하여 나만의 미드저니 실습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좌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서버를 추가합니다. 직접 만들기를 클릭한 뒤 나와 친구들을 위한 서버를 선택합니다. 다음 서버 이름을 입력하고 우측 상단에 멤버 목록 표시하기를 클릭한 뒤 추가된 미드저니 봇을 클릭합니다. 다음 미드저니 봇을 앱 추가한 다음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외부 애플리케이션의 권한을 허용한 다음 인증 과정을 거친 뒤 추가를 완료합니다. 이렇게 개인 서버에 미드저니 봇을 추가하여 나만의 미드저니 실습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드저니 모드 및 버전 세팅입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슬롯이 세팅스를 입력하면 미드저니 세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모드를 확인하고 버전을 클릭하여 원하는 버전을 선택합니다. 미드저니에서는 기본 형태로 패스트 모드가 적용되며 사용 시간이 초과되면 릴렉스 모드로 전환됩니다. 터보 모드는 4배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그만큼 2배 많은 GPU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터보 모드와 패스트 모드의 사용 시간은 월 구독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배분됩니다. 버전을 클릭하면 최신 버전부터 미드저니 초기 버전까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명령어를 입력하여 사용하게 되고 각 버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미드저니의 프롬프트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는 다른 생성형 AI 프로그램과 달리 별도의 명령어로 추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스타일링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0과 1000 사이의 값으로 프롬프트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형태를 설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s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값이 커질수록 창의적인 결과물이 생성됩니다. 또한 스타일 로우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날 것 그대로의 뜻으로 화가의 화풍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추가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스탑이란 명령어는 생성되는 도중 스탑을 입력하게 되면 50%, 70%, 특정한 퍼센테이지에서 이미지 생성이 멈춰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 이미지가 완성되기 전 생성되는 이미지의 구도와 대략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스타일 로우의 차이를 설명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스타일 로우가 적용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생성한 이미지이고, 오른쪽은 스타일 로우를 설정하여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프롬프트라고 하더라도 스타일 로우라는 키워드가 적용된 이미지는 보다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트웍 바이 키워드입니다. 아트웍 바이는 특정한 화가의 화풍을 적용하여 프롬프트에 추가적으로 화풍이 적용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프롬프트 뒤에 아트웍 바이 아티스트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 아티스트의 화풍이 적용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피카소의 화풍을, 오른쪽 이미지는 앤디 워홀의 화풍을 적용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프롬프트라고 하더라도 화풍에 따라 색감이나 배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다 보면 중의적인 표현, 다소 모호한 표현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중 콜론을 사용합니다. 어느 키워드에 더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 이중 콜론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똑같은 프롬프트로 플라스틱 백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플라스틱 백 자체에 이중 콜론이 적용되어 있고, 오른쪽은 플라스틱이라는 키워드에 가중치가 더 부여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이미지는 플라스틱의 느낌이 더 반영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드저니에서 많이 활용되는 프레임 비율 설정 방법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하이픈 2개의 AR을 입력한 뒤 설정하고자 하는 비율을 입력합니다. 아래의 예시 이미지를 보면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16대 9 비율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아이콘으로 많이 사용되는 1대1 비율, 세 번째는 풍경화나 수채화를 표현하는 8대5 와이드 버전입니다. 같은 프롬프트라고 하더라도 프레임 비율에 따라 화면을 구성하는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No 파라미터 기능입니다. No는 말 그대로 없다라는 뜻으로 특정 파라미터가 포함되지 않도록 프롬프트를 적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래 왼쪽 이미지를 보면 색연필로 그린 연못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색연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성된 이미지에도 색연필이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색연필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프롬프트에서 색연필을 제외하기 위해 No 파라미터 기능을 사용합니다. 오른쪽 이미지처럼 기존에 있던 색연필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트를 추천해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가된 미드저니 봇을 클릭하여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단의 메시지 창을 클릭해서 전달하거나 좌측 상단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입력창에 describe 명령어를 입력한 뒤 이미지 또는 링크를 선택합니다. 프롬프트를 얻고자 하는 이미지나 링크를 선택합니다. 입력한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 주소를 복사합니다. 복사된 주소를 입력하고 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미드저니 봇이 4개 정도의 프롬프트 추천하는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프롬프트 번호를 클릭하여 그 프롬프트대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3번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총 4개의 이미지를 추가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드저니를 활용하여 프롬프트를 얻는다면 프롬프트를 직접 생각하지 않아도 필요한 이미지를 넣어 프롬프트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드 활용법입니다. 시드는 다음 숫자의 범위까지 생성이 가능하며 동일한 시드 값일 경우 유사한 이미지로 생성이 됩니다. 왼쪽 이미지를 시드 값으로 활용하여 오른쪽 이미지에 트리하우스를 추가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시드 값 이미지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시드 값을 얻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생성한 후 우측 상단에 이모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음 검색창에 엔벨롭이라고 입력하여 미드조니 봇에게 전송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미드조니 봇이 해당 이미지에 대한 시드 값을 전달해 줍니다. 이 시드 값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 주소를 복사합니다. 이미지 주소를 붙여 넣은 뒤 추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시드 값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시드 값이 있는 배경에 따라 프롬프트에 대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업로드 방법과 IW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입력창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한 뒤 이미지 주소를 복사하여 프롬프트 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 추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프레임 비율과 IW는 0.5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업로드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추가 프롬프트가 적용되며 프레임 비율에 따라 IW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IW는 값이 커질수록 사실적인 이미지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액션 슈즈라는 프롬프트에 IW 0.5로 설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색깔과 배치가 다양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같은 프롬프트에 IW를 2로 설정하게 되면 보다 사실적인 형태의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이미지를 블렌딩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블렌드를 선택합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전송하면 두 개의 이미지가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카메라 렌즈 설정에 따른 이미지 생성 방법입니다. 카메라 렌즈는 표준, 광각, 망원으로 구분하며 15mm와 50mm, 250mm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뿐만 아니라 조리개의 형태와 각도, 촬영 기법에 따라 다르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15mm 광각으로 설정하여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멀리서 피사체를 보기 때문에 주변의 사물들이 많이 노출됩니다. 50mm 화각은 표준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250mm 망원은 멀리서 피사체를 당겨서 촬영하기 때문에 피사체가 중심적으로 크게 보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드저니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화풍이나 카메라 렌즈, 프레임 비율 등 조건을 설정하여 보다 다양하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드저니에서 파생된 니지저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니지저니라고 검색합니다. 니지저니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 활용되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미드저니를 활용하기 위해 디스코드에 서버를 추가하게 되면 니지저니는 서버만 추가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니지저니는 미드저니와 스펠 브러쉬가 합작하여 생성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디스코드 좌측 채널 중 이미지 생성 채널을 클릭합니다. 돛담배의 모양만 조금 다를 뿐 미드저니와 니지저니의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니지저니는 미드저니에서 생성된 이미지의 일본 만화 디자인의 느낌을 많이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와 함께 프레임 비율과 니지저니 버전을 입력합니다. 별도의 추가 프롬프트 없이도 다음과 같이 일본 만화 디자인의 느낌을 많이 줍니다. 여기에서는 생성된 이미지를 추가 생성 또는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된 이미지 아래쪽을 보시면 U1234와 V1234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U는 업스케일로 개별 사진에 대한 추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V는 베리에이션의 약자로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추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진에 대한 업스케일을 선택하면 사이즈 조정이나 부분 생성 등
추가 편집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선택하면 첫 번째 사진을 기준으로 다시 4장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비슷한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세부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개별 사진 편집으로 돌아와 서툴과 스트롱, 리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툴은 미묘한이란 뜻처럼 같은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미묘하게 수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눈매나 입꼬리, 벨트 등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롱은 조금 더 강하게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리즈는 특정 영역에 대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존 생성된 이미지에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하여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다음 아래와 같이 기존 프롬프트에 추가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이미지에 추가 작성된 프롬프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원하는 부분만 추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뿐 아니라 옷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프롬프트로 슈트를 입력하여 표정이 아닌 옷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 프롬프트가 적용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영역에 대한 이미지 추가 생성은 이렇게 기존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도 특정 영역에 대한 부분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고도화된 이미지 생성 편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 추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기존 이미지의 왼쪽이 확장이 되면서 추가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위아래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확장한다면 추가 생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줌을 클릭하여 화면 비율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프롬프트에 화면 비율만 바꿔 없는 부분에 대한 추가 생성을 요청합니다. 프레임 비율을 2대1로 확장함에 따라 좌우에 없던 부분이 생겨나면서 미드저니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생성을 진행합니다. 미드저니는 일본 애니메이션 느낌의 이미지가 생성됨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특화된 이미지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드저니와 니기저니를 사용하는 기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추가 조건을 설정하여 추가 생성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은 셀 수 없이 많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 자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려는 목적과 그 목적에 적합한 이미지를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현실주의, 인상주의, 추상 스타일, 콜라주 등 다양한 화가 화풍과 아트 스타일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이미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이미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깊이 있는 활용 지식을 습득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음성, 영상 생성 등은 더 발전할 테니 여러분들이 이 기술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